의문 타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조계준, 김은태 하프타임 시간입니다. 10시부터 유튜브 댓글로 질문과 의문점들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점은 무엇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위태하냐, 기회이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과 매출이 시장 전망치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었고 매출은 늘었지만 수익성은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SK하이닉스의 매출에 반토막이 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등락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58,700원 선에서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닥을 다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인지 이를 위기로 삼아야 되냐 기회로 삼아야 되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체코 원전 보류, 원전주 회복할까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경쟁사의 의의 제기로 체코 원전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이 일시적으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프랑스의 웨스팅하우스가 반독점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을 선제적으로 받아들인 건데요. 이에 원전주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할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과연 원전주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김은태 매니저님들 바로 만나볼게요. 매니저님들 나와주세요. 네, 현재 지수가요. 코스닥은 양전에 성공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삼성전자가 현구간에서 2% 넘게 상승하며 6만 원 선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배경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삼성전자 오늘 잠정 실적 이후에 확정 실적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컨퍼런스 콜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엠비인골드 조기준, 김흥태 매니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오늘은 삼성전자였어요. 확정 실적이 나와서 아쉬움이 공존을 하는 영업이익이었지만 주가는 선방을 하고 있어서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컨퍼런스 콜 내용만 일단 보면요. HBM3, 엔비디아 퀄테스트 중요 단계를 넘었다라는 이야기를 자신감 있게 하면서 내년 하반기 양산 목표로 HBM4 개발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우호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갑자기 또 반등에 성공하면서 2% 강세 나타내는 이유 뭡니까?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컨퍼런스 콜의 발표가 있었고요. 네.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장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 실적 자체가 영업이익이 9조 1천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시장 전망치는 10조였는데 다소 뭐 시장 전망치보다는 하회했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270%가 넘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게 나온 수치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반도체를 샀습니다. 오, 네, 그래서 반도체 자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아무래도 강조했듯이 이제 11월 달이 되면은 앞으로에 대한 이제 시장에 대한 상승세는 반도체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를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사실 아침에 초반부터는 강세장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보합권에서 위태위태하다가 오늘 엔비디아에 대한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2% 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저는 분명히 6만 원 밑에 58,000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직은 그래도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는 거는 대선에 대한 이제 불안식선 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대선 전까지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테마성 위주로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반도체는 워낙에 또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들이 많다 보니까는 앞으로 이런 HBM3E에 대한 시장도 있겠지만은 삼성향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향에 대한 다른 종목까지 볼 수 있는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가 위기가 아니라 위태로움이 아니라 반대로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오전에 매수했습니다라는 자랑까지 더해주셨는데 흥태 매니저님 이야기 잘 따라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준 매니저님 역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편입까지 하면서 가능성을 넓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 이게 테마주의 움직임처럼 빠르게 거래가 붙고 있어요. 2.8%까지 지금 상승하면서 6만 800원 선 고점을 다시 한번 높이고 있는 삼성전자인데요. 전략 좀 세워주시죠.
일단은 뭐 삼성전자는 전량 6만 전자 이하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물론 5만 5천 원까지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저점을 찍으려고 하지 마라. 제가 이번 6만 원 이하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모아가면 좋을 것 같다. 외국인 매도도 이제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사야 되는데,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이라든가 호황제가 다 반영이 돼 있죠. 악재는 실적이 전분기 대비 안 좋았지만 전년배 대비 270% 이상 상향을 했다라는 것도 좋은 거고요. 또 하나가 HBM3 관련해서 퀄테스트 통과했고, 아직 수율 문제가 있지만 조건부 승인이지만은 세상의 모든 제조업체는 다 처음에는 수율 문제가 걸립니다. 바로 수율을 뭐 100%까지 만드는 기업은 세상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과매도 구간이었고 너무 낙폭이 크기 때문에 세상에 이제 6만 원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기관 오늘 사모펀드 연기금 모든 쪽에서 사고 있고, 유일하게 지금 현재 금투라든가 조금씩 하고 있지만은 기관 매수, 그다음에 개인들만 지금 이제 차익 실현할 텐데, 저는 6만 원 이하에서 그다음에 초반까지도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속보 내용도 뜨고 있어요. 주요 고객사 HBM 품질 테스트 중요 단계 완료했다라는 속보까지. 지금 뭐 3% 넘게 상승하는데요. 반도체 이야기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SK 하이닉스 반대로 또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주가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3% 상승하자 하이닉스가 3.6%까지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한 대응 전략은요? 하이닉스는 사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하고에 대해서 디커플링 현상이 나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마찬가지로 이틀 전에도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상승했을 때 SK 하이닉스가 또 다시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퀄테스트 통과는 진행 중에 있었고, 어떻게 보면 종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HBM3E에 대한 이제 납품업체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가장 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삼성 쪽에다가도 들어갔을 때 당연히 그만큼에 대한 이제 수요량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SK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을 좀 뺏겨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세론 작용이 나올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아직까지에 대한 HBM3E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월등하게도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에서는 단발성으로서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에는 아직 한참 좀 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떠한 또 새 신안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이게 진짜적인 반등이라는 거는 확실시하기는 없지만, 근데 SK 하이닉스도 지금 자리에서 조정받는 거는 어쨌든 간에 뭐 아름다운 조정일 수도 있고요. 어차피 올라가는 추세는 같은 방향성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내용 중 하나가 오늘 급락하고 있는 원전주겠죠. 체코원전 관련해서 일단 계약 보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년 3월에 본격적으로 계약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내년 3월에도 본격적인 이 사업이 시작이 안 되는 건 아닌지, 그래도 시작이라도 하면 참 좋겠다. 4월이든 5월이든요. 전망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관련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기준 매니저님 도와주시죠. 근데 내년 3월에 사업 시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이고요. 계약 시작. 시작은 2027년입니다. 네. 유럽에서는 그렇더라고요. 하고 뭐 계약하고 나서 뭐 3, 4년, 2027년이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계약에서 보류됐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전주가 오늘 단기간에 하락하는데 잠깐의 보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자꾸 이제 소송을 걸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원전주는 지금 장중 조정이고 웬만큼 회복할 거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매수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뭐 중대형주는 금방 회복할 텐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부품단에서의 막 올라왔던 종목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좀 차익 실현하시고 시간을 갖고 조금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일부 종목은 또 액침 냉각으로 올라왔던 주식이 있고 이제 그 원전주 중에, 그래서 그런 주식이 또 이제 올라올 거라고 베팅하는 것보다는 기관이 사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이런 쪽, 그러니까 그쪽적으로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마 평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뭐 이렇게 다시 저가 매수를 할 거니까 2만 원대에서 아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댓글 중에서 두 분이나 이 종목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오늘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8% 넘게 밀려나면서 37,000원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부터 한번 들어봐야겠죠, 흥태 매니저님.
사실 이스페타시스가 오늘 장중에서 장 초반에 11%까지 밀려났었어요. 네. 하지만 이 어떠한 뭐 뚜렷하게 근거가 있는 이유는 없고요. 뭐 떠도는 설에 의하면은 뭐 대구 공장이 내 신공장에 대한 투자했던 금액에 대해서 유상증자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들도 있었고 또 오늘 또 연이어서 SK 하이닉스가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는 관련 업종들이 오늘 조정받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이스페타시스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라든지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도 같은 맥락으로서 좀 한번 눌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에 대한 뚜렷하게 이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정확한 이제 근거 없는 설로 인해서 과도하게 내려갔던 거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지난 8월 초반에서도 크게 한번 밀려나고 나서부터 밑거리를 달았기 때문에 지금이 아마 저점에서 충분히 한번 대응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반등을 좀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은 좀 쉬어가더라도 오늘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전점에서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하나씩 해결을 해봤는데요. 자, 이제 그럼 선택과 집중을 해봐야겠죠. 돈이 많으면요, 정말 다 담고 싶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제한된 그리고 많은 성향이 다른 투자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떤 섹터와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흥태 매니저님의 순서로 이어지도록 할게요.